대학으로 따지면은 뭐 서울대냐? 약간 이럴 정도로 굉장히 핫한 고등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주변에서 아마 굉장히 좀 부러워하실 것 같고 그 대상이 되실 만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명지고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행운아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확한 팩트 체크를 조금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유 뭐 남들은 부럽다고 하는데 경쟁률 있다고 하는데 뭐 와보니까 또 그냥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끼리. 그렇죠? 정확하게 늘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구체적으로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여야겠죠. 글로 쓰거나 말로 할 수 있다면 정확한 이해가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지고등학교만의 전략, 명지고등학교를 위한 간담회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알 수 없는 모노그램 같은 그림이 좀 있어요. 예술가의 작품은 아니고요. 실제로 살아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한 내용인데 가독성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암호처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희는 이제 학사 일정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학원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 작년입니다. 몇 달 전인데 12월 달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의 선배들은 그때 기말고사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바로 직후부터 저희가 뭘 하냐면 학생들한테 재원생들 대상으로 성적표를 2개를 제출하게 해요. 첫 번째는 그간 봐왔던 내신에 대한 전체 토탈 취업 성적표죠. 그러니까 기말고사까지의 성적표.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봤던 즉 11월 모의고사의 성적표. 그러니까 본인이 점수를 써서 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성적표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2가지 성적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1:1 수시 지원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시 지원 상담이니까 6개의 원서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도 있고 고2 올라가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 중에는 명지고등학교 학생도 있고 대성도 있고 예일도 있고 동명도 있고 선율도 있고 선정도 있습니다. 자, 되게 재미있는 데이터예요. 저희가 지금 이 서부학군에 굉장히 학교가 많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뭐 진관, 신도, 은평, 뭐 가지울 할 것 없이 엄청 많은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고등학교를 타겟팅해서 진행하진 않습니다. 소수 학교의 경우 죄송하지만 저희 학원은 못 가르치니까 다른 학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딱 9개. 현재 딱 9개 고등학교에서 멈췄고 이 고등학교를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생기부 그리고 내신의 전문화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월부터 바로 얼마 구정 전까지 그러니까 2월 첫째 주까지였죠. 전체 112명을 상대로 방금 말씀드린 수시 지원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동반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동반하시는 사례들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보통 합격 사례들을 보시면 아버님과의 케미가 겁나 좋은 애들이 보통 보면 좋은 데를 가요. 불문율이에요 거의. 오늘도 아버님도 오셨는데 땡큐.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11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평균값을 내봤더니 얘네들의 모의고사 점수랑 내신 점수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거죠. 이걸 왜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명지고등학교에 이제 배정은 됐어, 그쵸? 근데 학교에서 뭐 예비 소집일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숙제가 혹시 있었나요? 예비 소집일이 없었는데 뭔 숙제? 없었죠? 그러니까 입학식만 그냥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기껏 해봤다는 것 외에는 뭐 교복 맞추는 거 외에 뭐가 있었어요? 학교 가서, 그쵸?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가까운 예일여고 대성고등학교는 이미 애들한테 숙제가 나갔어요. 선정과정도 숙제가 나갑니다. 보통 입학식 한 달 전에 보통 이런 일들이 있고 뭐 한가람고 하나고 당연히 있겠죠. 기본적인 방학 때 해야 되는 미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미 입학의 느낌스가 확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 명지고등학교 배정받아서 제일 걱정되고 궁금하시고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첫 번째, 명지 가서 내신 몇 등급 받을 수 있지? 이거 궁금하시죠? 그쵸? 과연 몇 등급이라 받을 수 있지? 뚜껑 열면은 뭐 어느 정도지?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명지 가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이신데 뭘 잘할 수 있나요? 학교 생활, 서류, 생기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중요한 거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없는 거야? 이 정보에서 내가 혹시나 지금 누락된 거 없나? 나 불안해 죽겠는데 지금? 애도 약간 어리버리하고 나도 약간 지금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세 가지 내신은 과연 몇 등급일까? 그리고 명지고등학교의 전반적 일정들을 우리 아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를 위해서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게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내신을 과연 몇 등급일까? 저도 모릅니다. 다 케바케고 데이터가 지금 충분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중3반 같은 경우 지금 중3반 예비고일반을 저희가 HP 코스라고 합니다. 하이패스예요. 고등학교를 패스한다는 건데 하이패스 코스를 통해서 국수형 모의고사를 중3 때 치러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국수형 모의고사를 한 번 안 되고 3-4번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실시간으로 엉덩이 붙여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거는 모의고사 점수잖아요. 그걸 갖고 명지고 가면 몇 등급, 대성 가면 몇 등급, 예일 가면 몇 등급, 동명 가면 몇 등급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모의고사 점수가 그래도 영어는 있잖아요. 그쵸? 영어가 있어요. 이제 그 점수를 갖고 내신을 추산을 해보니까 우리 동네 애들이 강남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의고사가 조금 더 높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에 집중해 주세요. 몇 점 높으냐? 내신보다 0.27점 정도 조금 더 높습니다. 평균입니다. 이게 평균에 약간 오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 학교마다 이제 훑어봤더니만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어요. 딱 명지고가 중심이에요. 이거 리얼 데이터인데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너무 웃기기도 하고 저는 약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맞아서요. 이렇게까지 정확하냐? 어떻게 이게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평상시 느꼈던 추정했던 그런 예상치가 숫자로 나오는 걸 바라봤던 이번 데이터가 된 거죠. 제일 내신이 불리한 학교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원서 썼던 것 중에 약간 기피했던 학교들도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당연히 예일여고입니다. 대성보다 더 심하죠. 예일여고 학생들은 모의고사가 훨씬 좋아요. 내신보다. 근데 그게 몇 등급 정도의 차이가 나냐면 보시는 것처럼 1.08등급 그러니까 1등급 이상은 무조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의고사가 111이 나와도 상식적으로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신은 222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저도 이제 112명의 상담을 하는 가운데 저도 한 20명 정도를 참여를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내신을 이제 특정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가르쳤던 애들을 했어요, 보통. 근데 얘네들을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게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내신이 3, 4등급을 다 찍는 거예요. 완전 똥을 싼 거죠. 9등급 중에 3, 4등급이라 하면 인서울은 일단 못 가죠. 3, 4등급은 인서울 못 갑니다. 근데 그 3, 4등급을 받은 애들의 모의고사 점수를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등급을 이거를 지가 구라로 쓴 게 아니라 기재를 한 게 아니라 이걸 성적표를 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2가 무조건 2개가 있어요, 애들이. 내신은 3, 4등급인데 모의고사가 2가 2개, 1도 있고 막 이런 애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학교에 대한 얘기예요. 제일 심한 게 예일여고고 그리고 나선 대성고 그리고 나서는 선정 과중반이에요. 선정은 과중과 일반반의 학력차가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선정고등학교의 실적은 과중하고 물을 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좀 유의미한 자료를 위해서는 분리를 해서 조금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선정과중도 차이가 있고 선일여고도 내신이 좀 빡셉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정도가 내신 뜨기 조금 어려운 학교구나. 모의고사는 객관적인 실적인데 객관적인 자신의 실력보다는 조금 더 내신이 빡세구나. 이런 학교고 우리 학교, 남의 학교 얘기할 거 없고 우리 학교는 어떠냐? 거의 비스무리하다. 근데 이건 평균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 비교적 이렇게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면 충암고 그리고 숭실고, 선정고, 동명여고 이런 순서대로 있습니다. 동명이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는 좀 저조해도 내신을 제일 잘 딸 수 있는 학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주에 저희가 이제 우리 동명여고를 또 간담회를 했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구나. 아무튼 이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팩트다. 이런 사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실 거냐면 지금 자녀분이 첫째인 경우도 있으시고 차녀나 차남인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지금 2등급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냥 그냥 단순하게 2등급 이렇게 추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학교 가면은 3등급일 수도 있고 그리고 뜯어보면 모의고사가 얘가 몇 등급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튼 우리 학교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인지가 되시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 학교들 우리가 이제 서부학군의 명지고등학교 학생들만 한번 이렇게 상담을 했던 실제 리얼 아이들이에요. 이름을 밝히지는 당연히 않지만 이 중에 이제 2학년도 있고 뭐 1학년 마친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딱 찍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신이 2.38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단순하게 2등급, 3등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수영 4, 국수영 과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주요 과목들의 내신을 추산을 했더니 2.38이 나온 거죠.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4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2.38이구나. 그런데 얘 모의고사 보세요. 국어가 4등급이에요. 굉장히 명지스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국어 학원이라는 곳은 가본 적이 없는 거죠. 국어 모의고사를 풀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얘가 국어 모의고사를 몇 세트나 풀어봤어요. 그리고 수학은 또 1위요. 완전 그냥 거의 오타쿠네요. 수학은. 그쵸? 아주 뛰어난 학생이고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2등급입니다. 그쵸? 얘가 국어를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이제 이런 전략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모의고사 평균 등급은 2.3이고 내신은 그 와중에 2.38등급. 그래서 내신이 조금 더 약간 더 낮죠. 그쵸? 이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 뭐 다채로운 케이스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 명지고등학교에 19명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더니 내신과 모의고사가 거의 비슷하거나 비교적 낮은 아이들이 좀 있더란 얘기고 사실 저희 학원을 찾아오는 명지고등학교 학생은 공부를 안 하려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주화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과제도 많고 닥달하고 막 이렇게 시간도 많이 차지를 하고 안 하면 안 보내고 막 이러는데 수강료가 싼 것도 아니잖아요. 국수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학원에 찾는 명지고등학교 학생의 어떤 표본집단의 특수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다르겠죠. 사실은 조금 밑에 등급으로 내려가면 어찌됐건 이런 분석 자료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절에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모의고사랑 내신이랑 똑같아.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를 좀 얘기를 하자는 거죠. 서부학군에서 성적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명지고등학교는 우리가 전체 인원이 굉장히 많죠. 전체 인원은 1000명이 넘어요. 1330명. 그리고 이번에 1학년의 명수가 정확하게 지금 집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403명. 1학년 기준으로 400명이 넘어가는 유일한 학교예요. 서부학군에서. 우리가 명지가 인기가 높은 이유는 당연히 내신 때문이에요. 그쵸? 그런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으로 가장 모의고사보다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는 동명이잖아요. 그쵸? 근데 동명 안 가고 왜 명지 쓰신 거예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명지고등학교가 인기가 많은 첫 번째 물리적 이유는 쪽수가 겁나 많아요. 400명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학년에 4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4%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3월달에 딱 스타트 끊어갖고 5월 첫째 주에 아마 내신 볼 거예요. 중간고사. 그때부터 1학년 토탈 4번의 내신을 볼 건데 4번 내신 딱 끊어가지고 전체적으로 4% 즉 16명 안에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1등급 안에 들어가요. 근데 예를 들어 음평을 볼까요? 6명 안에 들어가야지 1등급이 됩니다. 왜냐면 인원수 보세요. 160명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음평과 가재울은 인원수가 너무 적죠. 그쵸? 그러니까 명지는 여기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우위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무조건 다 1등급 받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첫 판에 1등급 못 받아도 돼요. 나중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3학년 1학기까지를 잘 달리면 되는 거니까 장거리니까 이게 2등급은 44등 안에만 두면 됩니다. 44등. 그리고 2.4등급, 여기가 3등급이 아니라 저희가 2.4등급이라고 기재한 거 보이시죠? 그쵸? 자, 2.4등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89등이에요. 아, 괜찮네. 응? 우리가 뭐 무조건 15등 안에 들어 이런 게 아니라 몇 등이야 자기네? 아니 전교 80등이야. 안 됐다 라고 할 게 아니라 명지고에서는 80등이라도 2.4등급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 괜찮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명지고의 아주 그냥 꿀이다. 이것이 일단 오늘의 포인트 인원수에 대한 집계가 됩니다. 근데 과연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 저렇게 89등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가능할까? 자, 우리가 시험이라는 건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순위를 매깁니다. 그렇죠? 영어가 지금 수능에서는 절대평가라서 순위를 매기진 않아요. 커트라인만 넘으면 합격이라는 이 코스를 어떻게 주게 되지만 내신은 레이스를 달려서 1등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끊어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4%, 11% 이렇게 끊어가겠다는 얘기인데 모든 시험은 당연히 그러므로 경쟁이죠. 경쟁이라는 이 코드 안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뭘까요? 시험의 난이도겠죠. 이 시험이 얼마나 쉬운가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내 새끼의 실력이에요. 그쵸? 세 번째는 내 새끼만 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새끼들도 시험을 보고 있다는 건데 그 남의 집 아이들의 실력이 변수 세 번째입니다. 맞으시죠? 이게 시험 자체와 내 새끼의 실력과 다른 집 애들의 실력, 이 세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는 게 경쟁의 코드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명지고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지고등학교는요, 영어 과목에 대한 얘기예요. 영어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대성, 예일, 동명, 숭실, 충암 다 비교를 했을 때 모두가 다 4단이에요. 영어는. 단위수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원점수에서, 이건 실제 리얼 데이터입니다. 원점수에서 영어 점수를 90점 맞은 놈, 93점 맞은 놈, 60점 맞은 놈, 77점 맞은 놈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명지에서 77점을 맞았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77점이라는 게, 그쵸? 상식적으로 봐도. 근데 얘가 77점 받은 이 시험에서 보통 평균 점수를 봤더니 56.8점이더라 이거죠. 작년 데이터로 봤을 때. 평균보다 높긴 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표준 편차를 봤더니 학교별로 차이가 보여져요. 자, 보세요. 대성고등학교는 표준 편차가 11.81로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의여고가 17.1, 그리고 18.2, 18.5, 22.7 뭐 이렇게 되는데, 명지고등학교 한 중간 정도 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 뭔지 아시죠?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봤더니 명지고등학교는 21, 그러니까 평균에 바글바글 붙어있진 않아요. 사실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못하는 놈도 좀 더 많이 밑에 깔려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보신다고 봐야 되겠고, 인원은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인원이 일단은 변수에서 굉장히 큰 부위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얘가 77점이면 다른 학교 같았으면 5등급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원수 적고, 그리고 표준 점수가 바글바글해서 막 하나 틀려도 막 등급 확 바뀌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근데 보시는 것처럼 3등급을 받게 됩니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른 학교 어떤가요? 똑같은 3등급 90점 맞아야 돼요. 대성 가면. 그리고 평균이 81이고 표준 편차 미친 듯이 몰려 있어요. 대성고를 갈 때 마음을 먹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아무나 걸려라 이렇게 가진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내용은, 자, 우리가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명지고등학교 이렇게 딱 치시면 성취도라고 하는 것이 거기 뜨고, 이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이트라서 전국에 있는 당연히 중고등학교가 다 기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작년도 명지고등학교의 국수, 영가 주요 과목들의 분포도가 나요. 성취도 분포도. 근데 우리 내신은 9등급까지 9개 등급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 복잡하니까 학교 알림이에서는 딱 5개 등급으로 A, B, C, D, E로 나눠서 분포도를 한번 배치를 해봤더니만 역시 영어과입니다. 자, 일단 다른 학교 한번 예일여고나 숭실 이렇게 있는데, 대성고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대성고는 영어 평균이 84.4였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영어는 9.2예요. 엄청 적죠. 그러니까 별로 못하는 애들 없다는 소리네요. 그쵸? 그리고 A, B, C, D, E는 제일 못하는 놈들인데, 놀랍게도 대성고등학교의 전체 구성원 중에 이렇게 2등급에 속하는 놈들이 1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하는 놈들은 아예 지원 안 해버리는 거죠. 내가 거기 가서 괜히 뭐 침대 될 일이냐? 쿠션이냐 내가? 이러고 이제 아예 안 가요. 그쵸? 예일여고 어때요? A, B, C, D, E 중에서 E가 거의 없죠. 제일 적습니다. 6.8. 자, 그리고 숭실고등학교나 동명여고로 가니까 A, B, C, D, E에서 E가 굉장히 높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 학교 보겠습니다. 명지고등학교. 자, A, B, C, D, E에서 고른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A보다는 B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겁나 많냐면 안 그래요. 최상위권 다 어디 갔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디 갔겠어요? 우리 출신 중학교에서 공부 좀 하고 방구 좀 낀다는 애들 다 어디 갔나요 지금? 방구 많이 끼면 하나고 갔을 거고, 그쵸? 그리고 대성 아니면 숭실이나 선정가중이나 이대보거나 어디로 빠졌죠, 걔네들. 그쵸? 한번 맞짱 뜨기로 빠졌잖아. 그리고 명지를 온 애는 전략적으로 보통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명지에서도 최상위권이 있죠. 걔는 아마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학교들에 가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었겠지만 명지이기 때문에 탑을 찍을 수 있다는 전략을 엄빠랑 같이 짝 찍은 거지, 처음부터. 그쵸? 그래서 존재하지만 그 정도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명지고등학교의 최상위는 비교적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진입장벽이 좀 낮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쵸? 아주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B등급이 제일 많아요. B등급이 25.1%. 겁나 많아.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거죠. 중위권도 아니고 상위권에 속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중위권이고 이런 느낌. 자, 그리고는 이제 C, D인데 특이한 건 D도 겁나 많아요. 여기 남학생들이 계시죠. 우리 학원에 이제 남학생들은 비교적 상태가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학생들이지만 실제로 명지고등학교의 재원생 중에 밑에서 깔아주는 쿠션의 역할들을 하는 건 대다수의 남학생들입니다. 물론 최상위권에도 남학생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과 쪽에서는. 그래서 결국 구성원들의 짱임새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의미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을게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비교적 빡세다는 이 학교를 맡고 있어요. 예일여고를 맡고 있는데 제가 내신을 1년 내내 동안 하면서 막 수업을 막 너무 열심히 듣는 막 눈빛이 얘가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막 거의 뭐 누굴 잡아먹을 것 같고 막 레이저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보니까 처음에 4등급에서 여차저차 어떻게 해갖고 2등급까지 올렸어요. 2학기 때. 그래서 너 이제 내가보다 멋있다! 뭐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딱 까보니까 통사가 5등급, 통과가 막 4등급, 똥을 싸고 있는 거죠. 수학은 막 4등급, 뭐 한문 이런 건 아예 안 했나 봐요. 8등급 난리가 난 거예요. 9등급 이렇게 난리가 났어 진짜. 근데 걔가 되게 약간 공부머리가 없거나 굉장히 불성실하거나 뭔가 큰 일을 겪고 있다거나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난 영어밖에 못 봐갖고 이 학기 중에는 너가 이럴 줄 몰랐다. 나 꼬박 속았다 너한테 진짜. 이랬더니 사실 자기가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딱 봤더니 너무 황당하게 점수가 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래가지고 불이 나게 공부를 했다는 거죠. 불이 나게 공부를 했는데 기말에도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너무 쪽팔리잖아요. 나 공부를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약간 뭉개지면서 첫 번째 엄빠한테 숨겨야겠다 이 성적을. 이러다가 사실은 좀 놨다가 했다가 잘 안 나오니까 약간 포기 느낌스. 그나마 나오는 과목들만 약간 했던.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대성이나 예일여고나 이런 학교들을 보세요. 지금 선정 과정도 마찬가지고 A등급의 포진이 높은 이런 학교들에는 자기가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점수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쵸? 5등급이 3등급 되는 거는 쉬워요. 5등급이 3등급 되는 건 발가락으로 풀었다가 손가락으로 푸는 그런 정도잖아요.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했다가 이제 좀 사람 구실을 하겠다 뭐 이런 거니까 그건 그렇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데 3에서 2로 가고 2에서 1로 간다는 거는 진짜 별일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대상포진 막 걸리고 막 탈모 오고 막 이런 일이 있어도 될뚱말뚱하고 잠복기가 겁나 길어. 6개월에 나 머리가 안 좋나? 무슨 잘못된 팔자를 타고났나? 이런 느낌이 들 때쯤에 아주 사바삭하고 점수가 조금 오르는 느낌? 이 정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는 어때요? 안 그래. 안 그래.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 저희 딸이 명질 나왔어요. 큰애가. 고1 때 늘 걔를 팔죠. 제가 간담회만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명지고등학교 입학식에 저희 남편하고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 광장에서 그때는 이제 강당에서 되게 떨리잖아요. 첫애니까 입학식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와, 제 얼굴을 보고 이제 상태를 딱 봤더니 입학식 때 저희 남편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제가 남편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얘를 전문대를 보내야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공부를 중학교 때 좀 안 했고 고1 올라갔는데 애가 개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막 너무 천진난만하고 막 뭐 급식이 맛있나 막 이지랄하고 앉았고 뭐 교복이 어때? 막 이러고 앉았고 환장하는 거죠. 엄마 마음은 막 딴 데 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와, 너무 그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첫째 자녀가 그래버리니까 지금도 막 그게 막 이입이 돼서 약간 눈물 나려고 그러네? 갱년기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딸이 이제 고3이 돼서 저한테 했던 말이 엄마 나 고1 때 사실 전교 등수가 내 키랑 똑같아서 기억나. 키가 커요 얘가. 키가 커요. 저보다 커요. 171이에요 키가.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난대요. 자기 전교 등수가 자기 키와 똑같았다. 그런데 여차저차 해서 고3 때 얘도 별일을 다 겪죠. 고2 때, 고3 때 별일을 다 겪고 전교 19등까지 올라갔어요. 고3 때. 저는 이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고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결과와 솔직히 별로 크게 관계없이 나는 네가 이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엄마 아빠가 너의 증인이다.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저희 아이만의 노력과 어떤 분투?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팩트가 어떤가요? 가능한 학교예요.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학교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핑계가 별로 없다. 네가 하기만 하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 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제가 증인이니까 믿을만 하시겠죠, 그렇죠? 자, 이런 정도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명지고등학교의 내신의 분포도라든가 그리고 A, B, C, D, E의 구성원의 성취도의 분포도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와의 내신의 어떤 차이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좋다 이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딱 3월 첫째 주부터 내신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년 같으면 사실은 이렇게 내신의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에는 내신은 솔직히 3월 마지막 주에 시작했어요. 한 3년 전만 해도. 그래서 3월 첫째 주부터 한 셋째 주까지는 정규반, 즉 수능 컨텐츠를 다루다가 3월 넷째 주부터 보통 학교 편성이 되거나 4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되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그냥 3월 첫째 주부터 무조건 내신 개강 빡!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 분위기고 그걸 하지 않고 있다면 약간 늦어지기 시작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찍 고등학교 배정 발표가 난 학교들이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하나고, 그쵸? 민사고, 전주상상고 미리 다 뽑아놨잖아요. 걔네들은 이미 걔네들 학교에 해당되는 반이 다 개설이 됐어요. 한 달 전에. 그래서 내신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또 기숙사 들어가니까 학원 못 다니니까 아싸리 그 반들이 지금 진도를 다 빼고 있는 거예요. 몇 년간 그 학교를 맡았던 학교들이. 이런 식으로 내신은 엄청나게 뜨거워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1 내신이 앞으로도 더 뜨거워질 거고 엊그저께 또 교육 개정안 발표 난 거 보니까 초등학교 지금 6학년 애들 걔네 때부터는 2학년 때 무조건 다 선택 과목이고 1학년에 공통 과목만 이것을 A, B, C, D, E, D, A, B, C, D, E까지 I까지 5개 등급으로 점수를 환산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1부터 9등급까지로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A, B, C, D 아무튼 5개 등급 그런데 고1 선택 과목이 아닌 공통 과목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니까 요는 고1 내신이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장난 아니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래서 명지고등학교 지금 1학년 입학을 목전에 두고 계시지만 2학년과 3학년과 정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러면 우리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몇 번 보면 원서 써요? 10번.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러면 1학년 끝나죠? 중간, 기말, 중간, 기말 2학년 끝나네요. 3학년 1학기 때 중간, 기말 합쳐서 10번의 내신을 보고 나서 원서를 쓰게 되는 게 수시 원서입니다. 자, 따라서 10번의 과정을 통해서 사부작 올라가서 토탈로 2.4 안에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전략을 별짓을 다시 학원도 하고 뭐 과외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실 건데 그러고 나서 3학년 1학기 때 이제 원서를 쓰신다고 했잖아요. 6장의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6장. 남들 6장 쓰는데 모르겠어 잘 모르니까 난 2장만 쓸래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정시로 갈 거니까 수시 원서는 패스 이러실 건가요? 그건 누가 패스하는 거냐면 내신이 9등급 8등급 나오는 애들이 쓸 데가 없어서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남들 다 원서 쓰느라고 상담받고 이러는데 어떻게 패스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조건 6개 쓰실 거예요. 근데 쓰시는 그 종류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6개 원서를 쓰게 될 때는. 그쵸? 자, 쓰게 되는 종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이 있고 학생부 교과가 있고 논술이 얘네 때부터 없잖아요. 이제 거의 제로가 되어가는 거야. 논술이 거의 이제 우리는 컨선 사항이 없어야 돼요. 논술학원 얘기를 듣지도 마. 그냥 상관도 없는 얘기니까 우리하고는. 논술학원에서 지금 광고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3 올라가는 애들, 2학년 올라가는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무슨 특기자 있으세요? 없으시죠? 김연아 선수랑 비슷한 길을 겪고 있다던가 뭐 이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해당 사항 없어서 6개 원서는 종합과 교과로 쓰셔야 되는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입시 원서에서 희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고교 추천 전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교 추천 전형을 유튜브에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서 수많은 자료들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한 자료를 하나만 계속 보시는 게 아니라 고교 추천 전형에 관련된 자료들이 수백 개가 올라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최근 자료들을 여러 개를 보시다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것들의 내용이 이렇게 걸러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겁니다. 오늘도 그 하루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교 추천 전형 말 그대로 말이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학교에서 우리 애를 대학에 추천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보면 겁나게 우수한 애들만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 끝에 있는 애들만 추천을 했던 이 전형이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서 우리 애들이 대학을 가게 될 때는 무려 학교에서
136장에 136명의 추천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6명. 한 학년에 400명인데 우리는 136명이라는 추천자가 발생할 수 있다? 삑 에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136장이겠죠. 136명이 아니에요. 136장일 거예요. 그 말은 한 명이 두세 장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격 요건만 된다면. 아무나 주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기존에는 그런 정도 아니었나요? 당연히 아니죠.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이 10,000명이 넘어가는 이제 인원들이 이제 된 거고, 저 추천 전형은 당연히 좋은 학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도권 이내에 있는 학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내고 싶은 또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들이 질비하게 여기 있습니다. 고대, 뭐 국민대, 건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교대, 서울대, 시립대 쫙 있죠. 그쵸?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인원수가 일단 늘었어요. 점점 늘어요. 그러니까 정시가 늘었다, 정시가 엄청나게 포션이 늘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뉴스에서. 근데 우리들은 정시로 고3 때 졸업해서는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세요. 그거를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외로운 길을 겪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주말에 대치동을 싹 보내시든가 목동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시든가 학교 생활을 완전 쌩 까고 이제 그렇게 하실 거 생각을 하시는 거지 안 맞아요 지금. 왜 그런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정시로 가실 거면 사탐과탐을 하셔야 되죠. 그쵸? 문과면 사탐해야 되고 이과면 과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시로 가면 국수형 중에 뭐 하나 포기해도 되나요? 포기할 과목 어디 있어요? 정시인데 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국어학원이 우리 동네 몇 개나 있어요? 제일 많은 학원은 수학학원, 그쵸? 영어학원은 이주와 어학원도 있지만 물론 다른 학원들이 있습니다만 막 그렇게 전문화된 영어학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또 그쵸? 그리고 국어학원은 거의 제가 보기엔 없어요. 뭐 이렇게 탁 스치는 학원이 한두 개? 그리고 탐구학원은 거의 없죠. 아예 없죠. 사탐학원은 1도 없어. 과탐학원은 그나마 몇 개 있지만 이게 지금의 현실인데 여기서 무슨 정시 대비를 해요. 그리고 애들도 안 해요. 사탐학원이 왜 없냐 개념이 없어 우리 동네는. 그게 아니라 사탐학원 원장 입장에서는 여기 열어봤자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누가 오겠어요. 사탐학원을 국어학원도 잘 안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이 팩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는 재수시킬 생각도 없으시지만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재수할 마음이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때 여차저차해서 원서 써서 어지간한데 좋은 데 가면 좋지만 그래도 요때 이렇게 가고 정 원하면치가 나중에 반수를 하든가 뭐 이런 전략을 거의 다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시 원서 쓸 때 요거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고 싶은 대학들을 한번 좀 연산을 해보니까 이제 결이 조금 다릅니다만 한번 고대를 보겠습니다. 고대는 인원을 전체 인원수 중에 4%까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4%면 1등급이잖아요. 그럼 우리 명지고등학교는 아까 1등급이면 16명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따지면 명지고등학교에서는 고대를 16장을 써야 돼요. 그쵸? 16명이 쓰는 게 자격이 돼요. 내신으로만 따지면요. 16장이면 대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서부학군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고대를 16장 쓴다 그런 일은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3, 4명이나 쓰겠지. 그리고 서류가 들어가요. 내신만 들어가지 않고 서류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고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수능 최저가 굉장히 빡세다는 점이에요. 수능 최저가. 그러니까 서울대보다도 더 빡세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 중에 수능 최저 조건이 가장 까다롭고 빡센 학교가 바로 고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고대의 수능 최저는 어느 정도냐? 자, 그러니까 이제 저 추천 전형에서 이겁니다. 내신이 일단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서류를 20% 건네잖아요. 생기부 챙겨야 돼요. 생기부 묻지마 생기부가 아니에요. 굉장히 좀 생기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학종까지는 아니니까 생기부 비중이 막 어마무시하다 이건 또 아니에요. 교과 전형이고 추천 전형이니까. 그런데 국수 영 중에 이제 3과목이 주요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과면은 과탐 볼 거고 문과면은 사탐 보겠죠. 근데 탐구에서 반드시 2과목을 선택하래요. 한 과목은 안 돼요. 2과목 선택해야 돼. 그럼 2과목의 평균의 등급이 필요해요. 그걸 한 과목으로 볼게요. 인지를. 그럼 예를 들어 이과면 물화생지 중에 2과목을 선택해서 물원, 화원을 선택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2과목의 평균이 예를 들어 2가 나왔어요. 됐죠? 여기서 2 하나 깔았네요. 그럼 국수형 중에 2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1이 나오고 하나는 2가 나와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국어가 1이 나왔어요. 영어가 2가 나왔어요. 그럼 3이죠. 아까 탐구에서 2등급 나왔죠.
두 개 합쳐서 5등급. 이래야 합격이라는 게 문과 기준이고 이과면 6등급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여기? 요런 포인트. 자, 그러니까 이게 올 1등급도 아니고 뭐 이렇게 빡세되는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은 실제로 지금 학생들이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하고는 완전 결이 다르죠. 일단 성적표 안에 재수생들이 들어오잖아요. 반수생들이 들어오고 그놈의 의치아니 애들이 성적표 안에 들어오는 순간 뭐 내가 문과면은 상관없는 과목은 사탐에는 걔네들하고 다 걸리는 거잖아요. 국어도 걸리고 뭐 수학도 물론 선택 과목에서 안 걸릴 수 있겠지만은 국어, 영어가 다 이제 걔네들이 들어오는 성적 분포도 안에 나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등급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수생, 반수생들은 수능장 경험이 2-3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태어나서 처음 가. 그리고 나도 애를 처음 보내. 그러면 이게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저 정도 최저 등급을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대도 지금도 이런 최저 조건들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수시냐. 거의 정시의 다른 버전 아니냐 이 정도면. 저 정도 맞는 애들이 어딨냐.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고대 수시 원서를 명지고등학교에서 16장을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미친 듯이 쓸 거 아닙니까? 내신이 좋은 애들은 각 학교마다 다 있는 거니까. 그쵸? 예일여고도 1등급이 존재하고요. 명지도 존재하고 다 가지울도 존재하잖아요. 걔네가 원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은 내신으로는 돼요. 그리고 서류도 20% 들어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면 막 13대 1이 넘어가요. 처음에는. 그래서 경쟁률 겁나 세. 13대 1이야. 근데 면접 일이 딱 되면 그 중에 반 이상은 오질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면접일이 수능이 끝난 뒤에 있어요. 시험 보고 가채점을 해본 결과 자기가 고대에서 요구하는 이 최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걸 학생이 알게 된 거죠. 가봤자 어차피 떨어지는데 무슨 경험의 가치를 존중할 일이냐 안 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결국 면접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쟁률로 봤을 때도 실제로 최저의 등급을 만족하는 애는 가채점이었잖아요. 아까 결과적으로. 가채점 하다가 야 어떻게 되니? 됐니? 그래서 합 6이 나오니? 합 5가 나오니? 엄마 그러니까 된 거 같아 엄마. 맞은 거 같아. 진짜 그런 거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경쟁률이 어떠냐. 최초 경쟁률 13대 1 넘었는데 1.03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3대 1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매년 있었던 일이에요. 고대가. 그러니까 최저만 맞추면 거의 다 합격각이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올해 외에 고대를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많이 못 보냈어요. 이렇게 최저가 빡세니까. 근데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쵸? 근데 올해 우리가 되게 많이 보냈어요. 저희도 서울대는 지금 이번에 0명인데 고대가 지금 많이 보냈어요. 연대보다도 고대를 더 많이. 나중에 이제 지금 분석가들이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번에 최저만 맞췄으면 고대는 어지간한 애들 다 붙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내신만 10번 치느라고 별짓 다 해서 난리 쳐가지고도 대학에서는 그것만 갖고는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6장 원서 쓸 때 고교 추천 전형 써야 되는데 반드시 수능 최저에 대한 조건을 인지하고 그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해봤자 이제 스타트 끊으면은 중간 보고 기말 보고 잠깐 쉬었다 중간 보고 기말 보고 이러면 이제 시간이 훅훅 가거든요. 실제로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요. 학기 중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짧은 여름방학과 그나마 조금 된다는 겨울방학 그때가 이제 수능 준비를 하는 유일한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구력이 딸리는 거죠. 일단 애가 구력이 딸리기도 하고 엄마가 허덕거리기도 하고 그러세요. 보면은 같이 지치는 거죠. 힘든 거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몰라 내신은 그래도 잘 나오니까 모의고사도 지금은 그러지만 공부 더 잘하면 나오겠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명지는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내신을 잘 딴다고 해서 모의고사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다 귀찮다 그러면은 뭐 최저 없는 학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고등학교는 미적용, 바로 덕성여대, 상명대, 명지대 가고 싶냐? 명지고등학교 나와갖고? 약간 제일 싫어하는 그런 거. 점수도 안 되는 애들이 명지고등학교 그렇게 명지대학교 되게 싫어해요. 명지 전문대는 막 더 싫어요. 명지 전문대는 전문대계의 서울대예요. 내신이 2점대 애들이 붙어요. 명지 전문대가 진짜로 그 원하는 과목만 물론 내는 거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미적용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학교인데
그러면 내신이 막 한 3, 4등급이 붙는 게 아니에요. 2점대 애들이 붙는 그런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명지고등학교에서 2점대 되느라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 미적용되는 학교만 고른다 그러면 학교 레벨이 훅 떨어진다는 얘기죠. 반대로 최저 등급의 조건을 맞추는 똑똑스다. 그럼 확 올라가는 거예요. 건대, 국민대, 경희대, 중앙대, 최고면 고대까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애가 이게 합이 맞아야겠죠. 내신만 잘 딴다고 뽕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수능 최저의 무슨 과목을 몇 등급까지 꽂을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고요.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내용이 조금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하얀색은 보통 일반적 케이스고 빨간색은 뭐냐면은 미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미적용. 근데 되게 골 때리게 연세대 같은 경우 연대가 왜 미적용이에요? 그렇죠? 연대가 왜 미적용입니까? 연대는 523명을 뽑아요. 그리고 내신은 1.1에서 1.13, 1.3까지가 보통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1.9 이러면은 연대 못 가죠. 1.9면 이대도 못 가요. 1.3까지인데 여기서 서울대는 세계 영역이 2등급. 그러니까 이 찍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연대는 미적용이고 고대는 겁나 서울대보다 더 빡센 등급을 요구를 하고 앉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인원수는 보면 적지 않아요. 664, 523, 839 겁나 많이 뽑습니다. 그렇죠? 근데 연대는 미적용이니까 난 연대 가겠다. 내신이 굉장히 중요할 거야.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연대가 뽑을 것 같습니까? 연대가 우리 머리보다 나쁠까요? 당연히 고대를 신경 쓰고 서울대를 신경 쓰고 의치환이를 다 신경 쓰는데 저 미적용이라는 거는 물론 수능 최저는 안 보겠죠. 안 본다고 하면서 보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서류를 보죠. 서류를 봐요. 전공을 그러니까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옆에 교과서 특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내신은 몇 등급까지인가. 그리고 연대는 내신을 그냥 뽑지 않습니다. Z점수 환산을 하죠. 그래서 특목고 애들이 불리함이 없게끔 하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적용이 있고 일반적 케이스는 이제 하얀색 케이스예요. 그래서 등급별로 이렇게 나눴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제가 첫 판부터 왜 6장의 원서 중에 고교 추천 전형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형에는 누가 못 들어오느냐. 일단 재수생이 못 들어오죠. 재수생이 일반적으로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고교 추천서를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재수생도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1년 됐고 2년 됐지만 명지고등학교 가서 저도 추천서 주세요. 저 졸업할 때 4% 안에 들었고 제가 지금 모의고사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너끈하게 지금 3합 6이나 5는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지고등학교에서 걔를 안 줄 리가 없어요. 기준에 맞춰서 주겠죠. 그런데 대부분 재수생들은 정시나 이런 걸 생각하지 추천서를 생각하진 않거든요. 재수를 할 때. 왜냐하면 이미 그 원서를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재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다시 한번 한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신의 어떤 점수의 환산법이 물론 Z점수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명지고등학교 1.3등급이랑 예일여고 1.3등급이 같지 않잖아요. 같지 않죠? 그러면은 명지고등학교 전교 1등이 있고 하나고등학교에도 분명히 전교 1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하나고등학교 전교 1등이 사실은 저 고교 추천 전형으로 가기 약간 불리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걔네가 등급이 1.0등급 이런 게 안 나와요. 전교 1등을 한 명이 독식하지 않기 때문에 전교 1등의 내신 점수를 환산을 해보면 그게 1.3 이렇게 나올 리가 없고요. 2대로 시작해요. 심하면 3으로도 시작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전형인가요? 특목고 아웃, 재수생 아웃, 그리고 지역별로 볼까요? 휘문고나 숙명여고 전교 1등이 명지고 전교 1등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걔네보다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신 점수가 1로 다 시작할 수 있고 최상위권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결국 정시가 늘어났기 때문에 강남구 엄마들이 기뻐하는 반면 한쪽 엄마들은 울어야 되는데 당연히 얼르고 뺨 때리고 또 얼르고 뺨 때리고 이런 정부의 어떤 교육 직청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쪽을 열었어야죠. 지방권 그리고 사교육의 어떤 혜택을 못 받는 교육특구가 아니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저 전형이 당연히 확대가 됐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시 확대에 목을 맬 게 아니라 여기를 지금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한 번 해서는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되게 복잡하잖아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달 처음 보는 내신에서 2.4를 못 찍을 수도 있어요. 물론 찍을 수도 있죠.
그러나 10번의 내신을 통해서 사부작 토탈 2.4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 첫 내신에서 똥만 안 싸면 돼요. 옷 찢고 사 찢고 이런 짓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복구가 안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왜냐면 일반 선택, 그러니까 2학년 되면은 같은 과목을 배우는 과목도 있지만 1학년 때 끝나버리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통사도 있고 통과도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미체 기간은 내신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요. 교대를 가실 거면 모르겠지만 안 들어갑니다. 한문 이런 거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서울대나 교대를 지원하실 거면 모를까 일반적인 일반학과를 가실 경우에는 은미체 기간은 안 들어가요. 내신에서 내야 되는 점수 과목에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좀 궁금해하긴 하더라고요. 자, 내신 2.4등급 안에 들어간다. 두 번째, 수능 최저 맞춰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골라서 가는 거죠. 수능 최저 맞추게 되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이제 내신이 우리 학교가 나름대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400명이 넘어가고 분포도도 그렇고 좀 하면은 이게 잠복기가 좀 짧은 편이고 확실하게 보답을 해주는 점수가 나올 수 있고, 제가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내신만으로는 대학 입시에서 승산이 없죠. 내신만으로 학교에서 뽑아주진 않잖아요. 명지대는 그렇게 뽑긴 하지만 우리가 명지대 갈 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학에서 우리가 유리한 어떤 고지를 차지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내신이고요. 두 번째 수능 최저고요. 세 번째 생기부 서류죠. 그 세 가지가 삼합이 이루어져야지 스카이를 가는 거예요. 스카이는 세 개 중에 뭐 하나만 어그러져도 못 가요. 세 가지가 다 맞춰져야지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내신에서 경쟁력, 내신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학교가 아까 동명여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돼서 명지가 딱 중간쯤에 어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수능 최저에서 가장 유리한 학교가 어디냐? 예일여고예요. 내신 따기가 제일 어렵지만 그 내신만 쫓아가면 수능 최저가 얼추 맞춰져요. 제가 봤던 거의 대부분의 예일여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내신 점수보다 1, 2등급 모의고사가 다 높았어요. 기가 막히죠.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예일을 왜 갔냐 이런 경우들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울음받아요. 상담실이. 1시간, 1시간 반 동안. 자, 그리고 중간 어딘쯤에 또 우리 명지가 있습니다. 수능 체제에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생기부 어떤가요? 역시 중간이에요. 그렇게 대단히 챙기지도, 그렇다고 뭐 아예 안 챙기지도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선일여고나 동명여고는 학종으로 애들을 대학을 보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난 월요일 우리 동명여고 학생 이제 상담회도 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학종이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일도 마찬가지고 학교 자체가, 고등학교 자체가 학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 프로그램도 너무 없고 그런 걸 해본 경험, 성공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꾸 교과로만 가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전교 1등도 그래서 학종으로 잘 안 가려고 하고 혼자서 해야 돼요. 혼자서. 근데 우리 학교는 어떠냐면 딱 그 부분에 어딘가 중간쯤에 있다고요. 학교에서 예일처럼 야 다시 써봐. 세특 이거 조금 이런 부분이니까 참고보고서 써오면 선생님이 다시 써줄게. 선생님 그만 좀 써요. 한 번만 더 쓰자. 이게 분위기라면 대성이랑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동명 아니면은 뭐 충암 뭐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써오면 네가 뭔데 나한테 쓰라 말아야 뭐 이런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믹스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명지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입시 경쟁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점 만점에 한 140 정도 되는 거예요. 내신에서는 유리하지만.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결론은 명지고등학교를 입학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들이 첫 번째 머릿속에 우선순위 1로 놔야 되는 건 당연히 내신이에요. 그래서 차녀나 차남이 또 있으시다면 중학생이거나 늦동이 보셨으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 되셨겠죠? 얘네들 공부시키실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우리나라에서 대학 보내실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애들 어렸을 적에 얘가 막 잘 되면 나중에 유학도 갈 수 있나? 근데 우리 길이 아니었던 거 아시죠? 그게. 그래서 영어 유치원 뭐 나오고 뭐 원어민 하고 했지만은 이 길의 끝에는 지금 명지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차녀 차남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고1 때 내신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격적 대비는 중3 때부터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메시지고 우리 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에서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내신. 과목별로 무슨 과목 들어있는지 확 꿰고 있어야 되고 단위수. 그 다음에 그 시험의 출제 경향들. 아니 나 진짜 신기한 게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떻게 기출문제를 혼자 뽑아보지도 않고 시험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구야 호구. 학원에서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다 믿어버리겠네 그냥.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믿어버리겠네요.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너무너무 호구 아닙니까? 통사나 통과는 기출문제를 안 보고 시험을 볼 셈이에요? 어떻게 기출문제를 안 보고 시험이라는 걸 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출문제를 반드시 출력을 하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이제 출력이 가능하시게끔 아이디랑 부여를 받으실 겁니다. 그쵸? 반드시 전 과목에 대한 바로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이런 어떤 기출문제들을 뽑아보시는 건 상기본이에요. 그쵸? 그리고 뽑으면 뭐해? 그걸 봐야지. 엄마도 보시고 애들도 보시고 이래야지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아이를 조금 더 도와주실 수 있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잘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체조를 맞춰야죠. 체조 못 맞추면은 대학 레벨이 떨어지니까. 세 번째는 그게 된 상태에서 이제 생기부를 하는 건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거 맞추고 저거 맞추고 그건 아니에요. 생기부랑 내신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를 위한 공부는 솔직히 말하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그거 학교에다 맡긴다고 알아서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학원 보내셔야 되고 공부 따로 시키시는 거지. 왜냐하면 명지고등학교 내신의 출제 경향은 모의고사와 그렇게 닮아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바로 원인입니다. 그래서 내신만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은. 방학 때 조금 다른 수를 쓰셔야 돼요.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저희 학원에도 지금 명지고등학교 선배들이 있잖아요. 2학년, 3학년 또 졸업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 중에 지금 명지고등학교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그리고 좀 아무튼 저희 그러니까 그 9개 고등학교에 거의 전교권에 해당되는 아이들 중에 다수가 저희 학원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학교가 전교 1등이 다 있진 않지만 지금 딱 생각나는 얼굴과 이름이 있지만은 그걸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명지고등학교 이과 전교 1등도 저희 학원에 다녀요. 지금 따로 관리받고 있어요. 컨설팅. 생기부 관리.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내신이 당연히 어느 정도냐면은 1.03 정도 수준이에요. 거의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마 대성 갔으면 그 정도 1.03이라는 등급 자체가 있지도 않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영고를 가야죠. 그러니까 서영고 전략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대는 100% 학생부 종합전형이지 교과전형 자체를 안 뽑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정시에도 심지어 학생부를 반영하겠다고 발표가 벌써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 반영을 하겠다. 정시로 보더라도 생기부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최상위권은 그 와중에 우리가 자소서가 없어졌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으셨죠? 자소서가 들어가면 또 그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거의 날밤을 까고 거의 다 그걸 다시 쓰고 한 몇백만 원을 다시 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가벼워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면접이 다시 부활을 했다. 면접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면접. 자, 면접이 합격을 결정을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위로 가면 갈수록 아까 제가 트라이앵글 삼합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신, 생기부, 최저. 뭐 하나도 약간 어그러지면은 합격의 열쇠를 받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1.6에서 2.1등급 정도 나왔다 우리 명지에서. 그러면 1.6에서 2.1인데 스카이를 자꾸 얘기하게 되면 서로 머리만 아파요. 명지에서 1.6에서 2.1은 스카이는 못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2대 정도부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중앙대, 2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중앙대, 2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중경, 외시 여기까지. 여기서 약간 나눴습니다. 1.6에서 2.1도 똑같은 애들이 아니죠. 여기서 생기부에서 약간 변별이 좀 있을 것이고요. 여기 있는 애들이 최저도 다 똑같진 않을 거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중2로 갈지 아니면은 경외시로 갈지 약간 나눠질 겁니다. 생기부와 최저가 관건이 되겠죠. 내신은 똑같지만. 그래서 엄마가 달라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가 달라요. 최저를 모르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최저 그게 뭐야? 그러니까 모를 수 있죠. 왜냐면 전문 분야가 아니시니까. 근데 이제 애가 고1 올라갔는데 만약에 학생부 종합과 교과를 구분을 못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내신에 지금 출산해서 등급이 1.8인지 2.1인지 3.5인지 소수점까지 기재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한 3, 4등급 한다. 이래버리면 이제 대화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그닥 건질 게 없는 상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점까지 기재를 하셔야 되고 최저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과목의 최저를 어떻게 전략을 짤지가 다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도 우리가 정할 수 없죠. 근데 1학기 지나고 1학년 지나게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뭔가 딱 확실하게 나와줘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자,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명지고에서 2.2에서 2.5등급이다. 그러니까 2.4를 기준으로 딱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렇죠? 2.5까지 내려보면은 이제 인서울 숭실대까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왜 2.4라고 얘기하느냐? 2.4가 넘어가게 되고 최저를 맞추잖아요. 우리가 원서 쓸 때 내가 골라서 쓸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경쟁률 낮아지고, 재수생 못 들어오고, 뭐 특목고 머시갱이 걔네들하고 우리가 경쟁을 안 하는 그 전형, 고교 추천 전형. 이 전형에서 원서를 2장을 우리 아이가 딱 거머쥘 수만 있다면 이것은 뭐다? 보험이에요. 여기 2개를 딱 안고 위로 던지는 거죠. 다 떨어지면 어때? 어차피 여기 붙을 건데. 그쵸? 그래서 결국 원서 6장 써갖고 붙으면 돼요. 뭐하러 다 붙더라고. 다 가지도 못해. 무슨 남의 집에 자랑한 일 있어요? 그 자랑을 누가 기억한다고? 그쵸? 하나만 붙으면 돼요. 그것도 최저, 그러니까 이걸 뺑뺑이 돌려가지고 나중에 추합으로, 추가 합격으로 처음에 다 떨어졌다가 그냥 하나만 붙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고교 추천자는 어떠세요? 한 학교에서 2명 셀까? 우리 아이가 자격만 된다면 2장이나 3장 정도 쓸 수 있는데 당연히 명지고등학교에서 운영위가 열릴 거예요. 심사위가 열리겠죠. 그래서 전교 애들의 이렇게 쫙 등수별로 나눠서 추천서가 이렇게 136장이 내려왔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위를 하는 엄마한테 3장을 주는가?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당연히 기준을 세워서 뭔가 학교에서 재수생 누구 들어오면 몇 장 주고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굉장히 우리한테는 보험이고 위로 던진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3에는 골라서 가고 2.3 밑으로 가면은 떠밀려서 가야 돼요. 선택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자, 생기부로 간단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생기부는요. 예를 들어 A등급에 속하는 아이들의 생기부.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부가 통짜로 이렇게 생기부 10몇 장 이렇게 보시지 말고 생기부에 대한 고려를 대상 학교별로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예를 들어서 서연고, 서성원이, 중경외시, 이대까지를 가야 되는 우리가 학종을 생각한다. 그리고 저기는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서류를 다 안 보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저 정도면 서류를 다 본다고요. 그래서 말로만 이제 사실 교과라고 하지 어느 정도 종합 전형이 좀 녹여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그리고 아까 6장 원서 중에 고교 추천 전형만 2장 쓰고 4장 버릴 거 아니잖아요. 그럼 4장 뭘로 쓰실 거예요? 종합을 쓰셔야 돼요. 종합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데를 가니까 교과보다. 근데 여기를 보내는 아이의 생기부는 좀 달라야 되겠죠? 예를 들어 성균관대, 고대, 연대 이거 준비하는 애가 경기대, 인천대, 항공대 준비하는 애랑 생기부가 똑같을 리도 없겠지만 똑같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등급에 해당이 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학과적합성, 자기주도학습, 리더십, 인성, 발전 가능성이 생기부 곳곳에 묻어 있어야겠지만 플러스 나만의 스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12년인가요? 11년인가요? 헷갈려요. 제 나이도 헷갈리고 이제 많은 게 헷갈리네요. 부장님 2021년? 아무튼 지금 이제 올해에 명지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우리 아이 만의 스토리. 그러니까 뭐 강남에 있는 애들, 뭐 특목고 사는 애들, 뭐 멋지고 귀하고 근사 이런 게 아니라 올해에 명지고등학교 서대문구에 있는 이 명지고등학교에 딱 들어간 우리 아이만의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년에 합격했던 좋은 사례들의 생기부를 보면은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예일여고에 식중독 사태가 한번 벌어졌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식중독에 대한 사례들이 생기부 안에 들어가 있고 활동이 들어가 있고 그걸 어떻게 설문조사로 녹였는지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명지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그 명지고만의 그 프로그램들이 좀 잘 유비전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구성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본인은 못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이주와 어학은 유료 아니고 무료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1점 때부터 한 2점 때 초반까지 학생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가량을 특별 개별 제도를 하고 있어요. 생기부 관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설팅을 받는데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시로 할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학교마다 다 플랜이 다르잖아요. 갑자기 뭐 써오라고도 하고 갑자기 탐구 보고서 내라고도 하고 뭐 오늘 주고서 뭐 이틀 뒤까지 마감이라고도 하고 갑자기 수학이 내주기도 하고 과학이 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시즌을 뭐 정해서 한다는 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서
지금 저희 학원에서는 전체 부산 캠퍼스 1, 2와 명지 캠퍼스 다 합쳐가지고 한 20명 정도의 학생이 지금 슬랙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통해서 컨설팅을 지금 계속 일방적 쌍방이죠. 쌍방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거 아니시면 이제 어딘가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으시다가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게 좀 어려우시다면 그리고 밑에 있는 대학들은 어때요? 생기부에 그렇게 뭐 대단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정도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빵꾸만 안 나면 돼요.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을 안 가셔도 돼요. 성적에 따라서 그것도 전략에 따라 문제들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통합교과 시대를 맞이해서 보니까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1학년 딱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은 공통 과목들을 배우게 돼요. 국수영을 일단 배우죠. 그리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웁니다. 한국사도 배워요. 다 배워요. 배우는데 이거는 모두가 과목이 다 어떠냐? 다 상대평가예요. 4%, 11%, 1에서 9등급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기재가 다 남는 거고. 그리고는 2학년 때부터 혹은 3학년 때부터 이제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하라고 지정 과목들이 내려오는데 선택을 이제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상의하셔서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그걸 언제 선택하느냐? 2학년이 돼서 선택하는 게 보통 아니고 1학년 때 이미 선택을 하라고 벌써 내려와요. 근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 어떡하죠? 나 문과 갈 거야? 쥐가 물어봐. 엄마가 뭐 대신 학교 갈 거야? 아직 못 정했는데 전공 어떻게 하지? 이과가 대세를 이과로 바꿀까? 난리가 난 거지. 고등학교 입학은 이제 있고 막 선택 과목 정하는데 굉장히 템포가 안 맞죠. 문이과는 기본적으로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신 따기 쉬운 과목이라는 그런 꼼수를 쓰시는 그 얕은 수는 굉장히 지금 이 시험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학원에 숭실고등학교 정교권 학생이 있어요. 여러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내신이 당연히 1점대죠. 완전 초최상위는 아니지만 1점대입니다. 고대 컴공과를 가고 싶어 해요. 점수대는 가능한 점수대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친구가 제가 되게 아끼고 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너무 정의감 예쁜 애거든요. 근데 얘가 컴공과를 지원하려는 녀석이 생물을 선택했어요, 생물을.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컴공은 생물하고 상관이 없어요. 너 왜 2학년 때 선택을 생물을 했어? 그게 내신 따기 더 좋을 것 같아서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선생님이라는 어떤 분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그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생물 점수가 좋게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고대가 바보예요? 그럼 뭐 지방에 있는 내신 좋은 애들 다 뽑는 데지 뭐 굳이 뭐 서울에 있는 애들까지 골고루 왜 뽑겠다고 해서 서류는 도대체 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를 본다는 것은 컴공과를 지원하려는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을 선택할 때 이 과목을 내가 컴공을 위해서 선택해야 돼. 이런 시나리오가 앞뒤가 진짜 착착착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얕잖아요. 내신을 잘 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컴공 전공과 상관없는 생물 과목을 선택했다는 게 발목을 잡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 과목은 이제 2학년 때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3학년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택 과목들이 보통 보시면은 다 진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들은 다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1부터 9등급이 아니라 A, B, C, D, E니까 예를 들어 1등급, 2등급 합쳐서 A, 예를 들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3, 4등급 합쳐서 B등급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빡세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스카이는 만약에 네가 선택 과목을 해놓고 왜 B를 받아? 우리 학교 올 놈이 장난해? 우리 스카이인데? 이럴 거예요. 당연히 B가 나오면 안 돼요. 그 정도 대학들은.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아까 이제 C그룹 정도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아이고 선택 과목이고 뭐고 안 몰란다. 우리 대학은 아예 선택 과목을 내지도 마.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절대평가하는 과목들은 아예 내지도 마. 이런 학교도 있어요. 대학마다 되게 달라요. 그래서 결론은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은 진로 적성을 당연히 뭔가 결정을 하셔야 되고 계열을 거기에 맞는 명지고등학교에 열려있는 과목들을 미리 지금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때 가서 헷갈린다고 그러고 보니까 안 정했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물어보신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한테 뭘 물어보세요. 그냥 정하시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런 선택들이 있고 전공하고 선 이렇게 사다리처럼 연결돼 있어요. 뭐가 더 쉽대 내신 따기 뭐가 안 돼요. 그런 상관없어요. 어지간하면 A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게 강남에 어느 고등학교가 A등급 받은 애들이 68%가 나와가지고 시험 너무 쉽게 낸 거죠. 절대평가. 그런 상황, 절대평가라고 하니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거든요. ABCD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대학도 좀 짜증나니까 안 보겠다는 학교가 그래서 생긴 건데
그러나 종합에서는 A고 B고 간에 그 옆에 세특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말씀이지만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미리 정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정하시면 지금 약간 마음이 콕 찍히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 미리 정했는데 뭐 이런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예를 들어 문과다라고 한다면 인문이나 사회계열 중에 보통 보면은 어문, 역사, 철학이다, 뭐 상경, 정치, 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겠죠. 교육 쪽도 있겠고 이과면은 자연, 공학, 의학 계열이 있는데 필요성이 50인 이상인 학교, 필요성이 70% 이상인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열려있는 과목들이 이런 게 있으면 그걸 그냥 무리 없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얕은 수를 쓰시면 안 된다고요. 누구 얘기 듣지 마시고 일단은 뭐 선배가 있으면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 전공과의 연관성이 더더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과와 종합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진로 선택 이것도 말씀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 학사 일정은 12월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부터 내신을 막 전력 질주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지나고 2학기 돼서 중간 기말이 끝나면 12월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끝나요. 기말고사가 보통. 그러면 이제 12월에 성적표를 제출해요. 아까 112명의 선택을 상담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속하게 되실 거고 그때 저나 다른 이제 상담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대면 상담에 신청을 하시면 재원생들에 한해서 무료로 2대1 상담, 3대1 상담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엄청 귀한 시간이에요. 학생을 직접 만나고 학부모님들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느끼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많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 그러니까 지금 점수로 추천했을 때 던질 수 있는 대학이 어디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건은 뭐뭐뭐다. 이렇게 상담 카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1, 2월 동안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뭐가 나오느냐? 생기부가 나오죠. 생기부가 나오면 생기부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썰 풀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 표기를 해야 돼요. 생기부에 대한 것도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는 표현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획서 작성에서 1년의 과정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그 2대1 상담, 3대1 상담의 수시 지원 상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학생이 성적표를 내면은 가능한 대학들 그리고 목표를 설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목표는 3등급 받던 애가 1을 받아라 이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는 안 하고 실제로 가능한 어떤 성적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2.4가 안 됐다고 울고불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이거 장거리 레이스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애가 171등 했다고. 걔가 무슨 지금 2등급 무슨 말이에요. 171등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3, 4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세워줬던 건 3.5로 올라와 빨리. 다음에 3.5로 받아야 돼. 그러려면 모든 과목을 동시에 못 올려요 애들이. 어떻게 모든 과목을 동시에 올려요? 영어 올리고 수학은 그냥 유지만 해. 4등급 그냥 내리 찍어라. 건들지 않을게. 근데 영어는 올라와. 그리고 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과학, 난 사회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사회랑 2개 갖고 3.5로 올라와. 그러면 그 다음 전략 3.2예요. 그 다음 전략 2.9예요. 그 다음 전략 2.4, 2.2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3학년 1학기까지 전략을 짠 거고 우리가 보통 3.9를 받던 애가 3.2를 찍으면은 잘했다 소리가 안 나와요. 엄마 아빠 입에서. 그리고 3.9 받던 애가 3.1을 찍어도 본인 스스로도 나 되게 기특한데? 너무 잘했다 라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3.2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3, 4 찍으면 2 나와야지 잘했다는 얘기를 겨우 할 판인데 근데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모든 순위가 그렇게 넘어가는 건 없잖아요. 중간 과정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목표도 보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저희가 같이 해드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딱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게 증거야. 그걸 찍었으면 끝내준다. 잘했네. 이제 이래가지고 칭찬 모드로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여전히 수학에 똥 싸가지고 4, 5등급을 찍고 있고 아직 뭐라서 이 새끼 좀 기분 차리고 막 엄마가 또 이래. 그럼 답이 없는 거야 지금 계속. 어떡하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사실은 그런 어떤 전략들이 3, 4, 3에서 올라가는 전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재밌어요. 그게 아주 그 희열이 있어요. 뭐냐면 내 새끼가 이 과정을 겪네. 애기인 줄 알았더니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진짜.
대학에 합격한 순간이 황홀한 게 아니라 저는 그 과정이 너무 황홀했어요. 철이 들어오는데 막 짜릿짜릿 하더라고요. 얘는 막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울고 막 채점 안 한다, 뭐 생쇼하고 이러는데 야, 너 지금 지난번에 막 2.4 찍었는데 왜 울고 자빠졌냐? 목표를 등급을 맞췄잖아. 이끌어고 해야 돼. 친구들은 뭐 어떻고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 너는 지금 목표를 이뤘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아까 생기부도 우리가 정량적으로 한번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지금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적 추이와 창제 교과세대 수상 경력, 학교 경쟁력까지 실제로 객관적 팩트를 기반으로 했을 때 수치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돼요. 이걸 하게 되면은 평가를 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 학기에 시나리오를 짠다라는 게 포인트죠. 내가 인지를 못했는데 창체가 좀 후지네? 내가 미초 나는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다 뜯어보니까 뭐야, 내가 전공하려고 하는 영문과를 나는 가고 싶었는데 영어의 습득이 별말이 없잖아.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전공 연계성이 좀 약하잖아. 이런 것들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가 발견됐으면 솔루션이 생기니까 다음 학기에 너는 영어를 습득이 이렇게 써. 보고서 이렇게 들어가고 책 2개 읽어야 돼. 책 뭐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보고서랑 연관 있는 거 읽어야 될 거 아니겠냐. 어제 독서는 이번부터 안 들어간다는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는데 독서는 책 특에 무조건 녹아야 됩니다. 아무 책이나 불러와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활동했던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어야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자료가 책이어야 하는 거니까요. 패드를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계획을 짜는 거예요. 분기마다 쪼개가지고 장시간에 장거리 레이스니까.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서 학생이 그러니까 누가 자꾸 만들어주면은 그게 재미있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과 적합성 주제, 창체 활동, 교과 세트, 독서 활동, 행발까지 해서 본인이 이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너 진단 받았지? 너 진단 받았으니까 네가 한번 조목조목 부족한 부분들 인지했지? 네. 그럼 네가 한번 써봐. 어떻게 해야겠니? 1학기 때. 2학기 때 어떻게 할 거니? 단일종합의견의 행발에 너 어떤 거 어필해야 되니? 담임선생님한테. 너 창체랑 동아리 이거 활동할 때 너 여기가 약하다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럼 지가 써요. 그게 끝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걸 첨삭을 해줘요. 어떻게 해야 되고, 니네 학교의 프로그램에 뉴비전이 있고, 또 방크가 있고, 여기서 너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또 독서 토론을 하게 될 때 너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만져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토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슬랩으로 아까 합니다. 20명에 해당되는 아이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 아까 제가 슬랙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학생은 중앙고등학교 지금 현재 고3을 누르는 학생이 상담을 하는 이 1년의 과정 중에 있었겠죠. 얼마 안 됐어요. 세트 마감되기 직전에 자기가 쓴 탐구 보고서를 과목별로 다 던진 거예요. 지금 세계사, 경제, 문학, 영어, 뭐 매스, 토크, 수원 이렇게 하고 쫙 던진 거죠. 제가 이것들을 탐구 보고서로 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세트를 지금 기재하려고 하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10개가 넘어가는 탐구 보고서를 저희한테 이제 선착을 요청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명지고는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3월부터. 그러니까 2차에서 정한 게 아니라 명지고에서 정한 일정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명지고에서 일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교과세특의 첨삭 기간이라든가 제출해야 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놓치지 않게 잘 진행을 해야 되고 명제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부 기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하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변수와 관건은 뭐냐면 학생이 생기부의 기재 사항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리버리 막 이런 게 아니고 글자 수가 많으라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글자 수가 많으면 뭐 어쩌라고. 글자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어떤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이 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을 건데 이런 내용이 인지가 좀 돼야 돼요. 생기부의 생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했던 내용들이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각 과목별 선생님들한테 제출이 잘 전달이 됐고 그게 기재까지 됐는지를 볼 수 있는 건 주인공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한 10% 정도만 엄마가 좀 더 이해하고 있다면 이건 완전 승산이 나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즌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생기부 마감 시즌이 좀 늦춰졌거든요. 어때는 12월에 끝나야 되는데 지지난주인가도 뭐 마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학 직전에. 그래서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생기부 왜 마감이었지? 네. 근데 저 지금 이렇게 했어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봤더니 수학 과목이 그러니까 과목당 500자란 말이에요. 교과 세특이.
게 250자고 그런데 자기네만에 있는 모든 수학의 세특이 복붙이래요. 얘 말이. 그러니까 우리 반에 있는 27명이면 7명의 모든 아이들의 수학의 세특이 복붙으로 똑같다 이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런데 250자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했던 방법이 최악의 방법을 얘가 쓴 거죠. 흥분했겠죠? 이게 다 뭔 일이고 이게 복붙이 이게 웬일이고 이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흥분해서 반 아이들 7명을 데리고 교무실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최악수가 나와요. 7명을 데리고 교무실로 왜 가? 그러면은 뭐 7명으로 떼거지로 가서 이거 복붙으로 썼으니까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그 복붙으로 쓴 선생님이 바꿔줄 리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야 됐어. 뭐라든가 여러 그런 선생님은 그렇게 썼을 리도 없어요. 애초에. 그리고 무슨 진빙자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7명 떼거지로 가서 뭐 선생님한테 모별감 주겠다는 식이에요. 뭐예요. 선생님이 그런 걸로 당연히 도발당하지 않죠. 좀 더 좋은 전략이 있다면 그걸 보고 조용히 혼자 갔었어야 되고 간다고 다 장땡이 아니고 자기가 이 수학에 있어서 어떤 활동을 했고 한국어서 뭘 냈는지에 대한 그걸 들고 가서 써주세요라고 협박이나 겁박을 할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선생님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거 낸다고 냈는데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선생님 조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씨 놓고 가. 그럼 이제 써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 떼가지고 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글자 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해요. 일정에 맞춰서 글자 수 말씀을 드렸고요.